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엔컴퍼니가 반도체 특수가스 글로벌 1위인 SK스페셜티를 인수합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 주식회사는 한엔코를 SK스페셜티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4조 3천억 원으로 올해 들어 성사된 인수 합병 중 최대 규모입니다. SK스페셜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회사는 반도체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일부 지분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 증가하며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여전히 부진해 아직 내수 회복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한편 산업 생산 지수는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 호조에 힘입어 7월보다 1.2% 늘며 넉 달 만에 반등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휴가철 효과에 0.2% 증가했습니다. 10월 공모주 청약 건수가 기업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월별 최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제출 및 정정된 증권 신고서 기준 10월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은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투자 수요 분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월에 공모주 청약이 몰린 건 9월 중 청약을 진행하려던 기업들의 일정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0월은 휴일이 많아 청약일이 겹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청약일 중복으로 인한 투자금 분산은 투자 심리 약화를 이어져 주가 상승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일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한 청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부러운 날이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중국 증시, 일본 증시가 좀 상반됐고 우리 시장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자, 오늘 시장 따라가려면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약한 쪽을 따라갔네요. 답답한 분들 이따가 시장 얘기할 때 잘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럴까 봐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 달 이상 올라간 적이 거의 없다. 올해. 그 얘기를 잠시 뒤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쪽을 따라가고 또 이번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도 있다 보니까 시장 고민,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아침에
8시에 서울경제 유튜브에서 제가 혼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원래는 이제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정수의 뉴스 따라잡기라고 해갖고 아침에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나온 이슈를 가지고 혹은 전날에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제가 방송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뭘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2024년도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라 했어요. 한 달까지는 움직이는데 꼭 꼬꾸라집니다. 뭐 미국은 우리나라 좀 달라요. 뭐 2달도 가고 뭐 이렇게 강한 건 맞는데 우리나라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이후에서 제가 지난주 뭐 화요일 뭐 이번 주 아니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목요일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화수 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지금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조정이 미국이 시작이 됐느냐? 아니요. 미국은 아직 조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차트부터 볼게요. 미국은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근데 미국장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또 내려도 누가 뭐라 안 한다는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코스닥도 그렇고 자 다시 코스닥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좀 밀려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죠. 미국 시장 살짝 뭐 감기도 아니에요. 얘네들 제가 볼 때는 살짝 밀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이제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2% 이상 떨어지게 되면 조정이 좀 세게 나오니까 그때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까지 올해 기준입니다. 작년 말고 올해 기준으로 2024년도 1월 달 여기서부터 여기 뭐 아예 올라간 적이 없고요. 이건 작년이에요. 작년 2달 올라간 건 작년 10월 달서부터 움직인 거고요. 요때에서 올라갔다 여기 조정받죠? 여기서부터까지 기간 따져보게 되면 거의 2주 동안 말썽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흔들리는 척하면서 횡보해버리니까 2주 동안 재미없었을 거고 그러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코스닥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나스닥이 강하게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를 돌파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휴일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이미 전략은 다 줬습니다. 어떤 전략을 줬냐면 이미 지난주에 떠 있는 거 하지 말아라. 낙폭과대에 있는 특히 제약바이오 이쪽이 양호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바닥에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패턴주들도 마찬가지고 떠 있는 거 하지 말고 좀 안전하게 좀 바닥에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다가 미국장이 나스닥이 폭등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면 계속 조금씩 흔들릴 걸 생각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지난주. 근데 아직 미국 시장이 조정이 세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오늘 2%나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일본 지금 총리가 새로 됐는데 누가 됐는데 지금 정치적인 뭐 불안감, 정책적인 불안감 그런 얘기로 일본 시장이 쿵 하고 빠졌죠. 근데 뭐 얘네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빠져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일본 시장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흔들렸다고 하고 중국 시장은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주가도 부양하지만 경기도 부양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 철강주들은 바닥 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박살이 나든 중국이 급등을 하든 얘네들은 자기 갈 길 갑니다. 얘네는 관심 없거든요. 아시아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미국 시장은 꼼짝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흔들려도 좋고 다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참 눈치를 많이 보죠. 일본 빠지면 빠지고 미국 빠지면 빠지고 중국 올라가면 안 쫓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는데 지난주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바닥권역에 있는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종목을 보면요. 일단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박스권 테마주 장세라서 계속 매매만 시켰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은 방송에 추천했었고 이미 리딩이 다 끝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자, 대봉 LS 비만 치료제죠. 많이 올라가서 이미 팔라고 지난주부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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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라. 시장 많이 올라왔다,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조정받을 거다. 대신 오징어 다리 조금은 남겨놔도 된다. 제가 미국 시장이 급등하고 폭등할 것 같으면 냅두라 그랬겠죠. 근데 많이 올라왔고 우리나라 시장은 한 달 이상 올라간 적이 올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용케도 지금 잘 버티는 거예요. 지난주서부터 이미 많이 올라왔을 때서부터 팔라 그랬는데 아직도 고가에 있어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뭐. 이쪽으로. 근데 미국이 아직 조정을 시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나스닥이 2% 이상 떨어지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오늘도 나스닥 선물은 여전히 강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미국은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자연스러움에, 미국이 심심해서 던진 조약돌에 개구리가 마저 죽듯이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심심해서 던진 조약돌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비수를 꼽는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떠 있는 거에서 조심하라고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거고요. 자, 한미약품.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알테오젠, 그리고 뭐 유한양행, 뭐 있죠 또 리가캠 바이오, 많이 올라갔던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있듯이 삼성바이오로직도 많이 갔고, 근데 한미약품은 그에 비해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안전한 제약주를 원한다 그러면 대신 재미는 없다 그랬어요.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안전한 제약주는 한미약품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흔들려도 얘는 버틸만은 해요. 다른 애들 20% 떨어져도 10%밖에 안 빠질 겁니다. 다른 애들 50% 떨어지면 25%밖에 안 빠질 거예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게 없고 무겁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조정받으면 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인데요. 이미 지난주에 많이 팔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얘도 좀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되는데 132%나 올라갔어요. 9월 2일 날에도 이거를 추천했었고 9월 3일 날에 추천했었는데, 비만 치료제는 추천한 이래로부터 이거 8월 들어서도 계속 추천했었고, 여기 나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나와서도 비만 치료제는 대박이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에도 관심이 있고 건강에도 관심이 있는데 얘가 그런 거다. 비만 치료제가. 샤페론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비만 치료제에 속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모든 비만 치료제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위고비가 들어오게 되면 하여튼 판매가 잘 될 거라 그랬죠. 이미 유럽에서도 많이 판매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알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는 뭐 패치형 붙이는 걸로 나와서 이슈가 계속 생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왜 자꾸 팔라고 얘기했느냐? 전 시장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시장이 나스닥이 폭등을 하고 급등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나스닥이 막 급등하고 막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뭐 6천조 갔습니다. 7천조 갔습니다. 좀만 더 가면은 8천조 올해 안에 1경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나스닥이 2만 가고 2만 2천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IT 섹터도 무지하게 잘 가겠죠. 근데 IT도 기술주, 제약주도 기술주, 뭐 둘 다 열심히 가겠죠. 근데 그럴 일이 지금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거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대형주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하고 중소형주들은 한국 주식 해도 된다 하면서 준 게 샤페론이에요. 중소형주, 대형주는 미국 주식 하라고 이미 8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요. 하여튼간 이건 조정받으면 또 가긴 합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한국 BNC. 얘는 지금보다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장이 찌글찌글하니까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 좀 활발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다 수익이 잘 나가지고 다 팔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산다? 저라면 안 사요.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얘보다 좀 더 가벼운 애들이 좀 다 잘 움직입니다. 3,900억. 이거보다 좀 가벼운, 그러니까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런 애들이 있죠.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앞전에서 앞에서 한번 크게 한번 슉 하고 올라갈 때 팔락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매매장이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면 이때 추천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올라가요. 근데 바로 올라가자마자 제가 이미 시장에 대해서 이미 시장 파악은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급등하는 장, 뭐 중국처럼 막 갑자기 지준율이나 중국 시장 봐봐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도 저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도 안 가고 이것도 하도 안 갔죠. 아주 징글징글 맨날 떨어지다가 뭔가 호재가 터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월 떨어진 거를 며칠 만에 올립니까? 4개월 만에 올려요. 왜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도 있는데 아침 방송에서 막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방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1년 동안 빠진 거예요. 1년 넘도록 빠진 건데 며칠 만에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렇죠? 1년 동안 떨어뜨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뭐에 물렸든 간에 지금 중국 시장은 안 봐도 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 걔네들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 나오고 막 폭등 나올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뭐가 있는데 한 3년 동안 묵혀놨던 건데 마이너스 70%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더라고.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60%, 80%, 100% 올라가 버려요. 또 옆에 있는 60%, 70%, 100% 올라가. 또 쟤도 100% 올라가. 쟤도 100% 올라가. 이 정도 폭이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들 100%씩 올라가면 그 물려있던 그 종목도 근데 사실 70% 빠지면 100% 갖고는 안 되고요. 100%가 아닐 거예요. 한 500%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중국 시장 이 정도 올라가면요. 바닥에 있는 거 한번 수익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마 500% 간 애들도 나올 거고 뭐 100%는 아마 널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100% 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주식이나 그래 많이 눌러놓으면 한 번에 폭발을 하게 되면 아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 돌아다니면서 막 급등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중국 시장이 부럽다 그랬죠. 왜냐면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나왔으면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에서 그때 주식을 박살났을 때 우리나라 또 단기간에 70% 60% 빠졌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그게 일주일 만에 그 70%가 복구되려면 233%가 올라가야 됩니다. 한 240%인가? 그 정도 올라가야 돼요. 200% 넘게 올라가야 되는데 폭락했던 게 복구가 돼버렸죠. 한 달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늦어요. 근데 얘네들은 더 빠를 수 있어요. 폭은 보니까 더 빠르네요. 이거 지금 재밌는 건데 저도 이거를 분석한 건 아니고요. 지금 머릿속에 딱 안 봐도 알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면요. 재밌는 자료인데 자, 코로나 때 자, 여기서부터 자, 요 한 달이라 그랬죠. 요때 올라갔을 때가 대부분이 다 100%는 다 기본으로 갔을 때고요. 두 달, 석 달 갔을 때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다 본전이 됐습니다. 이게 230%인데요. 중국은 이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걸 넘어간 거죠. 1년 넘도록 이렇게 빠졌던 부분들을 이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거죠.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그때 코로나 터질 때보다 훨씬 더 종목들이 아마 폭등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그렇고요. 자, 그래서 종목 오성첨단 소재에다가 얘기가 좀 샜는데 중국장이었으면 이거 벌써 여기에서 폭등하고도 아마 지금 2만 원 갔을 걸요. 10배 갔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이니까 일단 여기서 단기간에 수익 났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저는 판단을 했어요. 뭐라고? 안 가는 장이다. 그냥 박스권이다. 미국 장이 폭등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저항 때 부딪히니까 팔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일로까지 왔네요. 어쨌든 매도하라 그랬고 지금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오성첨단 소재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또 지지하고 또 다시 들어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수익 실현 한번 했던 종목인데 다시 또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약품. 좀 전에 이제 대마 관련주였다면 이쪽은 이제 낙태법 지지. 그러니까 해리스 테마를 요즘에서 제가 방송에서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대선 안 끝났습니다.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선. 얘도 마찬가지. 시장 파악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추천하자마자 급등 나올 때 미련 없이 매도 사인을 냈고 다시 조정받으면 추천할 거다 얘기했는데 아직은 추천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오성 첨단 소재나 아니면 우리바이오, 해리스테마죠. 이쪽 애들이 급등 나오면 아마 그 뒤에 또 움직일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마 관련주가 급등을 하든 낙태법 지지 관련주 급등을 하든 다 해리스테마니까 아니면 태양과의 급등에 상관없어요. 뭐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순환을 할 겁니다. 4년에 한 번 움직이는 테마라서 안 갈 수 없을 겁니다. 뭐 바이든 테마도 예전에 엄청 갔는데요. 뭐. 자, 다음은 명문제약 마찬가지. 얘도 근데 이거 모양이 좀 안 이뻐요. 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도 명문제약하고 그러니까 명문 주자마자 그 다음 날에 급등해갖고 이것도 매도하라 그랬는데 그게 거의 상한가 수익 27% 올라갔는데 저점에서 그때 샀던 2% 수익 나고 27%에서 29%인데 하여튼간 매매로서는 재미있는 장은 맞아요. 매매로서는 재미있는 장이 맞는데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나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장이 없지 않을까 할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래 뭐 수익률은 이렇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든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달린 거니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휴장인데 내일 밤 미국 시장이 2% 3% 이상 흔들리면 우리나라가 좀 더 흔들렸다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1% 안쪽으로 흔들리면은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흔들리나 작게 흔들리나 정도를 보시면서 수요일 날을 잘 대비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분석부터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는요, 미리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또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늘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한 발 앞서가는 전략 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일진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300원, 비중은 20%입니다. 7월에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렸습니다. 탈출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요. 좀 매수가 대비 밀려난 22,2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일진전기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일진전기 얼마 전에 이제 젠슨왕이 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IT는 죽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 IT 사면 제일 재미없어요. IT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실적 중요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나스닥의 급등입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7천조, 8천조 일경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IT가 움직이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스닥이 없죠. 오늘 밤도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걸 넘어가면 IT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진전기도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금 젠슨왕이 주말에 그러니까 어젠가 지난주인가 하여튼 주말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IT 부품주들이 움직이든 뭐 인공지능이 움직이든 그러면서 전력에 대한 또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하면서 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박스권의 미국 시장도 약간 갇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일본 시장 떨어진다고 아주 신났다고 떨어지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당장 올라가는 가능성은 너무 그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이건 넘어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잘 넘어가기를 빨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죽지 않아요. IT도 그렇고 일진전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갔지만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많이 올라갔지만 이건 안 죽습니다. 모양 만들고 또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넘어가고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략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 단타하다가 물리셨다 그러는데 뭐 이미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단타로 들어갔을 때 아니다 싶을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해갖고 지금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답을 드렸죠. 흔들려도 다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세요. 그래서 17,500원까지는 잘 안 밀리겠지만 그러니까 2만 원 이하에서부터 노리세요. 2만 원 이하부터 17,500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 악물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뭐 25,000원, 뭐 27,000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 단가도 있으니까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수익에서 팔기가 그러니까 단타치기가 좋아지죠. 수익 나면 팔기 좋잖아요. 5% 먹든 3%를 먹든. 단타라는 게 어쨌든 먹을 때 팔고 손실 볼 때 짧게 손절을 하고 또 먹을 때 팔고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수급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등이 안 나오고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 징검다리 휴일이 이제 이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국장이 2% 이상 나스닥이 조정받으면 얘도 떨어집니다. 그게 그때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르긴 어렵겠지만 미국 증시가 먼저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손절보다는 오히려 2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CIS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은 30%입니다. 길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5, 6개월 된 종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 공부한 다음에 탄탄한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많고 실적도 괜찮다는데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도 2.28% 내렸고요. 9,85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CIS 이제 결정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자, 2차전지 쪽에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쪽은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양극재, 음극재 이쪽에 있는 전해질 관련주들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쪽이고 전고체라든지 장비, 소재, 부품 쪽은 뭐 개인들이 안 물리진 않았겠죠. 그쪽도 이제 전해질 많이 간다고 그쪽도 움직여갖고 뭐 물렸겠지만 좀 덜하죠. 덜해서. 저는 2차 전지 쪽의 전해질 쪽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전고체라든지 그러니까 CIS처럼 자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은 전해질이라는 단어보다는 뭐가 많이 되어 있냐면은 전극 제조 관련 장비 전문 제작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장비 전문 제작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전공정 그러니까 그 만들기 전에 이제 전에 있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후공정이 있고 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 그런 이제 이런 과정에 설비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코팅 공정 그러니까 계속 공정 얘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무슨 공정이 다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얘는 이거 말고 이제 전해질 쪽은 그 배터리 그 누액 그 뭐 터지거나 그러면은 막 액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해질인데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엮이는 부분들인데 뭐 이제 과열을 이용한 건조 방식 어쩌고 뭐 특허를 뭐 이건 뭐 됐고 그래서 저는 CIS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즘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도로 떨어졌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다시 도로 떨어졌는데 저는 다시 간다고 봐요. 다시 움직인다고 보니까 매수 가격 11,500원이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이 지금 힘을 못 내니까 다시 또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저점은 안 깨질 거고 저는 수익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 다음 주 만약에 조정을 거쳐도 있잖아요.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미국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얘네들이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유동성이 뭐예요? 돈이 공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들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지금 중국의 의지와 근데 경기 부양하라고 돈을 풀면 그게 다 어디 들어가느냐? 다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부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미국도 똑같을 거거든요. 미국도 돈 풀 거고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이 됐고 다음에서도 금리 인하 뭐 0.25 하겠죠. 또 0.25 할 거고 계속 하다 보면 그때서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도 뭐야 쟤네들 자꾸 금리 인하를 하네. 그럼 금리 인하하면 뭐가 되겠어요? 돈이 계속 풀리게 돼 있어요. 값싼 이자를 갖다가 또 어딜 또 투자를 하겠죠.
뭐 기업도 투자할 거고 은행도 돈 빌려줄 거고 싸게 뭐 등등. 아직은 금리가 뭐 5.5에서 지금 이제 5.5로 그러니까 5.5에서 5.5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5인데 이게 계속 줄이면은 미국이 2년 동안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2%대까지 줄인다 그랬으니까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국장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깨져갖고 일로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전해제도 올라갈 거지만 저는 그거보다 얘를 더 좋게 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걸 안 샀어요. 물려 있는 것보다는 안 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을 좋게 봅니다. 근데 이번 주 다음 주 흔들릴 거에 대해서 얘기를 미국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뭐 흔들림은 늘 있었던 거니까 이 흔들림이 또 지나가면 종목들이 또 옥석가리를 하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 중에 얘는 옥이에요. 그러니까 옥이니까 잘 갖고 가세요. 저는 이거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수익 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이 종목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주셨고요. 매수가는 16,130원, 비중은 9%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5% 가까이 하락했고요. 14,620원 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명에너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주 쪽이 해리스 테마로 들어갔죠. 다시 움직일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 단기간에 얘는 뭐 거의 뭐 지금 중국 시장 느낌으로 움직였죠. 4일 만에 올라간 폭이요. 60%를 갔어요. 4일 만에 60% 갔으면 잘 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는 거고, 60% 올라가고 4% 떨어지고 4.9% 떨어지고,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됩니다. 차트도 양호하고요. 미국의 그 태양광 투자라든지 태양광 섹터의 흐름들은 제가 계속 보고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아마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뭐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계속 대결 구도가 이어지는 지지만, 뭐 뉴스에서도 계속 언론에서도 뭐 연예인들도 미국 연예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뉴스나 이런 쪽들이 뭘 자꾸 밀어주는데 해리스 쪽을 좀 더 밀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더라도 똑같은 시각에서 써야 되는데 약간 트럼프는 약간 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약간,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약간 변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해리스 쪽을 약간 미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오늘도 어제 기사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대고 뭐 정신병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서 누가 손해를 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트럼프는 막말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거를 트럼프 쪽이 우세하게 썼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내용으로 아마 썼을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약간 미국이 해리스를 좀 밀어주는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 그러니까 그 경합지에서도 지금 한 6곳 중에 한 여러 곳이 지금 해리스가 조금 우세하다라는 지금 얘기도 있는데, 물론 막판까지 가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해리스 테마가 지금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대마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낙태법 지지 관련주 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곧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잘 노려보세요. 지금 한 번, 두 번은 더 흔들릴 수는 있는데 뭐 바닥자리인데요, 뭐 바닥자리고. 그리고 미국이 원전 쪽에서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태양광도 못지않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태양광 쪽으로 앞으로 계속 이슈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큰 자금들이 미국에 있는 태양광 섹터에다가 돈을 넣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하여튼간 돈들이 그걸 들어갔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이 됐든 미국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쪽을 한번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태양광은 다시 한번 뜰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수율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효율. 예전에 한 20년 전, 10년 전 뭐 그때 태양광하고 지금의 태양광은 많이 다릅니다. 기사 한번 봐보세요. 태양광 미국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원전을 대체할 정도.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대체할 정도의 효율이 이제 나옵니다. 물론 많이 떼거지로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원전 하나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효율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태양광은 이제 무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태양광 섹터는 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에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태양광 좀 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태양광도 지금 슬슬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볼 게 아니니까 이거는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셔도 되세요. 대신 조정받을 거는 아직 좀 더 폭이 남았으니까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스 수혜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준다면 분할로 추가 매수까지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하면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JLK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700원, 비중은 10%입니다. 7월에 매수했습니다. 9월 들어 급 반등하면서 수익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기에 이익 실현해서 비중을 좀 덜 얻고 이제 10% 남았는데 나머지 물량은 얼마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또 최근 반등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11.43% 급등했고요. 15,300원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 반등 이유랑 이제 나머지 물량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료기기는 원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많이 이제 쓰게 될 겁니다. 많이 쓰게 될 거고. 해줄 얘기는 많이 있는데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의료 파업 얘기랑 그다음에 중국 쪽이나 미국 쪽이나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 의료 이쪽 기술이 뛰어나서 국내로 역수입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으면 나중에 언제 한번 날 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국은 이쪽도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뭐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요. 이미 한번 거래가 실렸다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때 다시 의료 AI 관련주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의료 AI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걸 움직였다가 최근에서 다시 들어주고 모양 만들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줬는데 오늘 절반 파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아직 돌파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도 약간 살짝 조정받고 움직일 거냐 여기서 올라갈 거냐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 우리나라 눈치 안 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눈치를 봐서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기술주들이 폭등하면서 움직이면 IT도 기술주지만 이것도 기술주예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그래서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 판 거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 잘 파신 거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조정받는다. 그럼 절반 잘 팔았죠? 내려오면 땡큐하고 또 사면 됩니다. 계속 요거 갖고 놀아도 돼요. 근데 안 내려오고 도망간다, 올라간다. 그럼 아까 전에 목표치 물어보셨잖아요. N자형으로 일단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도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길게 보셔도 됩니다. 계속 매매를 하면서 길게 매매를 하세요. 그냥 가져가지 말고. 왜 그냥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심심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중국 저렇게 많이 올라간다면 조정도 세겠죠. 단기간에 뭐 하루에 뭐 4%, 8%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4%, 8% 떨어지겠지. 원래 그래요. 원래 급등하면 이렇게 확 올라가면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 시장이 폭락해서 뭐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높은 산 가면은 당연히 많이 산이 높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올라가는 게 100m인데 떨어지는 게 10만 킬로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완전 낭떨어지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조정도 세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또 흔들리면 또 우리나라 또 심심하다가 또 빠질 거고, 미국이 올라가다 또 조정받아 빠질 거고. 그러니까 늘 그랬던 시장이니까 얘가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면 욕심내지 말고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샀다가 그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길게 보세요. 내년까지 계속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제약바이오나 의료 AI나 이런 쪽들이 내년에서 좀 난리를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난리를 칠 것 같거든요. 저는 36,000원도 돌파가 불가능하다 보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고 세상은 바뀌고 있어서 이거 회사 기업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라서 그렇지, 의료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초 상장사로 검증된 기술력 어쩌고 뇌와 암 인공지능 어쩌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 핵심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기업들이니까 이쪽에 이슈는 될 겁니다. 의료 AI, 의료 신약 뭐 이거는 신약보다는 이제 의료기기니까 이쪽인데, 거래량 패턴 뭐 다 양호합니다. 조정받으면 또 사시고 2만 원부터 2만 1,000원에서 또 절반 또 파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익 실현 잘 하셨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반등이 올 때는 매도를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땐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네이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만 9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인이 좋다고 하기에 두고 보다가 오늘 좀 움직이길래 상승세에 올라타 볼까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쭉 빠지더니 하락 전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잘못 매수한 건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매수가 근처에서 16만 9,4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자, 전문가님, 매수 선택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면은 바닥은 바닥이 맞아요. 그래서 바닥이 맞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매수 시그널도 맞습니다. 근데 저라면 안 사요. 왜 안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 투자자를 봤을 때에서는 와, 싸다라고 다 느낍니다. 그럼 개인들은 10 중에 9명은 다 사게 돼 있어요. 그럼 세력들도 그걸 알겠죠.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일단 안 갑니다. 이거 시가총액 100억짜리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개인들이 막 100만 명, 뭐 1000만 명이 모여서 이거만 산다. 그럼 무조건 올라갑니다. 100억짜리면. 무거워요, 이거. 시가총액 27조짜리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서 이걸 올리려 그러면 세력들은 열심히 못 올리려고 계속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면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은 수급도 개인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 지인도 뭐 차트만 봐서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상담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아까 전에 CIS 차트를 보면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차라리 요게 낫거나 좀 전에 상담했었던 대명에너지. 그러니까 굳이 네이버를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차트가 나빠서가 아니고 수급이 꼬여 있고 무겁고 개인 투자자들이 야 싸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좀만 움직이면 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데, 아니 그걸 살 거면 차라리 대명에너지를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제 JLK 이거 의료기기, 얘는 아예 고점을 지금 뚫기 직전에 있고 거래량도 너무너무 좋죠. 네이버도 바닥에 있지만 지금 상담 좀 전에 했었던 애들을 비교하자면 네이버가 꼴등입니다. 만약에 그 네 종목에서 전문가님은 뭐 살래요? 그러면 전 네이버 빼고 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큰 손실도 아니고 지금 샀는데 종목들이 점수가 있다면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점수에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더 낫잖아요. 네이버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것밖에 없고 추세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우상향도 아니고 계속 바닥에 있다가 이제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애들은 일단 뭐 움직임도 일단 느릴 수밖에 없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나가야 이게 올라가는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이뻐 보인다고 더 산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일단 많이 물려 있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물타기가 들어가는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지금 큰 손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18만 원까지는 가요. 뭐 잘 가면 20만 원도 가 보입니다. 근데 얘가 20만 원 올라갈 정도면 11% 먹을 거면 차라리 대명에너지나 CIS나 그쪽으로 들어가면 저는 저 11%보다 더 큰 수익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세요. 테마주로 하시고 요거는 뭐 큰 손실도 아니니까 좀 더 먹고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팔고 앞에 있었던 그런 테마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태양광, 뭐 의료기기, 뭐 제약주, CIS가 전고체 배터리 다 테마주죠.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끌고 가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영풍정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3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매수했습니다. 공개 매수 이슈가 한창인 와중에 오늘 매수를 했는데 불안해서 10%만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을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을 매수하셨다 보니까 종가도 매수가랑 동일하고요.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영풍정밀은 급등하고 영풍은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선택을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영풍정밀은 급등하는데 영풍은 자꾸 급락한다고. 그러니까 다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 매수 가격이 밑에도 아니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셨죠? 170%. 그러면 얘는 무조건 폭등을 하지 않으면 산이 높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뭐 16,000원까지 36% 빠지는 거는 시간 문제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상한가를 5번, 6번 더 올리고 갈 거니까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셨다고 하니까 여기 지지 라인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분 차트를 보면은 너무 늘렸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지 라인이 딱 오늘 종가 부분에서도 여기도 지지 라인이네요. 그래서 여기 25,000원, 그다음은 24,800원, 뭐 200원 차이지만 이게 지지 라인인데 요거 깨지면 그다음에서는 21,000원대. 요거 깨지면 전저점 25,500원. 그거 깨지면 이제 딱히 없죠. 뭐 낙하산 타고 내려가야죠, 뭐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 24,8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렇게 짧게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안 깨지면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선수들급 매매를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살 자리 아닌데. 그러니까 조정받는다고 싸다고 사실 자리도 아니에요. 아니 이걸 조정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빠지는 걸 생각을 하고 조정받을 거를 산다 그러면은 뭐하러 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조정받는 폭도 클 수 있으니까 함부로 조정 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아까 24,800원이 깨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 얘네들이 또 띄웁니다. 계속 개인들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 급등을 시키니까 24,800원이 안 깨지면 급등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비중 줄이면서 가시면 되고 깨지면 리스크 관리부터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조정폭도 클 수 있겠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24,800원 선 잘 지켜보면서 손절독은 보유해 사셔야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같이 시장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박스권 테마주 장세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옥석 중에 5개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보니 보유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